네, 바이오니아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 종목 분석이 아니라 뭐 종목 분석 중에 하나인데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니아는 차트가 좀 제가 보기에는 예뻐요. 좀 예쁘게 만들어진 모양새가 있고 최근에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우상향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로 올라가고 있죠. 거래대금은 64억 정도에 움직이고 있고 되게 예쁘죠. 현재 자리가 이제 약간 이제 단기 고점 자리의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죠. 여기에 그 저항대라고 해야 되나요? 매물대 맞고서 자꾸 윗꼬리를 주고 있는 모양새. 약간은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 있는 매도 물량에 의해서 약간 윗꼬리 주면서 매수세가 밀리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주목이 되는 종목. 차트가 진짜 예쁜 차트긴 합니다. 되게 평범하고 전형적인 차트. 이제 과연 이제 정고점을 뚫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긴 하겠죠. 현재로서는 상승 방향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뭐 바이오니아 종목 분석에 대해서는 계속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네, 업로드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목 분석 관점보다는 물론 이것도 종목 분석이긴 한데 재무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재무 관점에서. 왜냐면 그래도 펀더멘털이 어떤지는 좀 알아야 하니까. 물론 재료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재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재무가 플러스이더라고요. 보통 의약바이 쪽 회사들이 플러스인 회사가 흔치는 않아서. 네, 그래도 플러스인 회사라서 물론 배당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재무가 어떤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재무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해서 이거 바이오니아인데요. 연간으로 우선 볼게요.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2070억, 2237억, 2241억이니까 매출은 증가하는 면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좀 빠지죠. 그래도 뭐 증가하는 면이 있으니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좀 하락을 합니다. 순익 관점은 좋은 건 아니죠.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왜 그 재무 관점으로 보려고 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재료가 여기 뭐 3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 전년 대비 해가지고 4,221%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2억 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탈모 화장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분자 진단 장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특별하게 임상 관련해서 뭐 암 치료제 그런 얘기도 없고, 그치?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신약 관점보다는 신약 관점보다는 뭔가 약간 건기식 관점, 건강기능식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회사 같진 않아. 의약발 쪽으로. 약간 전장 제품 같은 느낌? 아, 이것도, 자회사? 바이오니아 자회사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 공개. 후보 물질 공개했다는 거지 뭐. 그렇죠. 뭐 특별하게 암 쪽, 항암제 이런 회사는 아니죠. 탈모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 전문적인 신약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뭐 아까 전에 뭐 알츠하이머 얘기했는데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헬스케어 회사 정도?
보통은 이제 헬스케어 회사는 재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뭐 기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얼마만큼 많이 판매를 했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재무부터 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재무를 보면서 뭐 특별하게 재무가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건 아닌데, 뭐 보시다시피 연간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같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보는 건데, 분기별로 640억, 558억, 615억 해가지고 562억. 그래도 약간 증가긴 하네요. 분기별로 매출이. ROA는 네, 좀 들쭉날쭉하죠. 그래도 ROA가 14.61, 16.06. 뭐 나쁘진 않죠. ROA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왜 ROA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 회사가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더라고요. 이제 자본이 이제 81%고 부채가 19%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본이 많은 회사는 ROA가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관점으로 본다면 분기 순이익이 18% 나왔고 3.9%, 영업이익률은 7.7%하고 8.5%. 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순위권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3만, 이거는 잠깐 참고만 하세요. 37,955원이 나오거든요. 주가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이 이제 35,000원이죠.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그래 편하게 그게 쓸게요. 적정 주가라 편. 순위권적으로 본다면 적정 주가가 한 37,000원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은 35,000원, 36,100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도 순위권점이 은근하게 있긴 있네요. 그리고 BPS, PBR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규모가 큰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 관점으로 보는데 24,000원대에서 놀았죠. 24,000원대에서 그동안 놀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4,000원대에서 한 37,000원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회사 좀 특이한 게 뭐가 좀 특이하냐면은 판매 관리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 보통은 매출 원가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 회사는 판매 관리비, 판관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 매출액에서 예, 매출 원가보다는 판관비가 많이 차지하는 좀 특이한 회사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판관비가 많이 차지해. 보통은 매출 원가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매출액에서.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저거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출채권하고 판관비. 판관비가 진짜 많이 차지한다. 이 회사. 매출채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증가하는 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매출액도 좀 줄어든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우선은 뭐 매출액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회사 성장의 관점으로 봤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매출액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익은 남기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출 채권이 10점 몇 프로에 해당되지. 그래도 근데 현금성 자산도 좀 줄어들긴 하는데 좀 약간 그래. 약간 뭐랄까 투자금 운영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주 영업 자산이 훨씬 올라가는데 주 영업의 자산이 은근하게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유형 자산이 많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특이하죠. 이 회사가 그래도 상장된 지가 2005년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상장된 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자본잉여금이 더 많아요. 예, 자본잉여금이 더 많은 회사. 보통은 상장된 지 오래됐으면 이익잉여금이 많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이익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좀 쌓이는 면이 있어요. 최근에 이익이 쌓이는 면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본잉여금이 많은 상태니까 물론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자본금 비율이 6% 7% 되니까 뭐 자본 쪽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특이한 면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약간 특이한 건 있어요. 자본 총계가 1,700억이죠. 2,000억, 2,100억, 2,100억, 2,263억이지. 그런데 자본잉여금이 2,087억, 2,087억. 자본잉여금이 2,087억이면 많은 건 아닌데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죠. 이 정도면 뭐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기말 현금성 자산이 최근에 좀 줄어드는 면은 있죠. 현금성 자산이 약간 증가하긴 하네. 근데 이제 재무 현금흐름에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좀 봤는데요. 뭐 재무가 너무 좋은 건 아니고 최근에 좀 돈을 버는 건 있다. 예, 최근에 좀 순이익 관점으로서 좀 돈을 버는 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도 7.7%, 8.5%. 그동안 여기서 좀 마이너스 났다가 좀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뭐 자본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순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도 개선되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개선되어지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좋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뭐 재무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살펴볼 것이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재무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재무로선 큰 문제 없으니까 차트는 좀 만들어진 모양새가 있고 뭐 나머지는 잔파동이긴 하겠지만 수급 관점은 최근에 개인이 사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월 13일부터 볼까요? 10월 13일부터 그렇죠. 10월 13일부터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수급 관점으로 봤을 게 뭐 최근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이 92만 8,731주 들어와 있고 순매수로 기관계가 24,206주가 들어와 있고 특히 그래도 고무적인 게 연기금이 83,878주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급 관점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좀 개인 물량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재무 쪽으로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얘기해 드렸는데 뭐 재무 쪽으로 크게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너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선 요 정도만 재무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니아 재무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은 구독. 네, 여기까지 바이오니아 재무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